자, 일단 생물 다양성 유지 한번 보시면요, 50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생물이 다양하게 대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든지 감소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는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서식지가 파괴된다든지, 남획이라는 건 막 동물들을 마구마구 잡는 걸 말하는 거, 포획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외래종이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가 변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후 온난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생태가 파괴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배울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썼다가 좀 지우긴 했는데 다시 쓸 건데요. 서식지 단편하는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5가지에다가 이제 별표를 쳐놓을 건데,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1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우는 이 내용 중에서는요,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에서 의식주와 의약품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5가지예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풀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이제 감소 원인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되겠고요. 서식지 파괴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가장 기본되는 인간이 서식지를,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가장 기본 된다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 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게 되겠죠. 당연하게 뭐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공장 부지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생태계들을 어떻게든 파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서식지를 잃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살던 뭐 동식물들이 당연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생물 종들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겠죠. 이런 이제 생태계 파괴가 있겠고요. 산업화에 의한 생태계 파괴도 있지만, 농작물을 짓는다고 해서 논이나 밭을 이제 경작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생물종이 다양해지기도 해요. 다양한 뭐 숲이라든지, 예를 들면 개울이라든지, 뭐 갯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데,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은 뭐 갯벌을 메워가지고 땅으로 만들었다 하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논이나 밭이 되면은 생물 종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 파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생산되는 산소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의 역할 중에 하나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건데, 산소량이 배출하는 산소량이 감소하고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감소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조금 심해진다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산업화라든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가 되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경작을 해야 되니까 숲을 벌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척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땅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습지나 갯벌들이 매립을 해야겠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생물 종들은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추가해 주시면요. 이게 빈대다가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지가 쪼개져가지고, 예를 들면은 하나의 큰 서식지가 있었는데, 생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근데 하나의 큰 지역이 있었는데, 큰 지역의 중심 지역에, 원래 이 중심 지역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도로가 뚫리면서 파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큰 넓은 지역에 살던 동물들이 이렇게 좁은 데로 옮겨내니까 이 지역에 살던 동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은 점점점 이제 쪼개졌던 지역이 더 이렇게 작아지겠죠. 점점점 살던 동물들이 흩어지고 식물들도 죽게 되면서 살던 공간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서식지가 어떤 도로라든지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파편, 택지 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 그러면 서식지가 굉장히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식지가 쪼개지는 현상을 서식지 단편화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도로 개발이라든지 뭐 택지 건설이라든지 택지 개발이라든지 도로 건설 죄송해요. 택지는 여러분들 주택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주택지라든지 공장 부지 같은 택지 개발을 말하는 거고요. 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던 동물들이 서식지가 이렇게 쪼개지면은 좁은 지역에 막 살다 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죠. 외부로 이제 흩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로드킬은 뭐 다 들어보셨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 동물이 이렇게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뭐 죽는 그런 경우를 이제 로드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만약에 고속도로가 딱 뚫렸어. 예를 들면 강원도에 고속도로가 딱 뚫려버렸어. 그러면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이 이동이 제한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뭐 로드킬을 당한다든지 그 지역에 살던 동물들이 쫓겨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 지역에 살던 동물들은 멸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대책이 보통은 생태 통로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 이제 어떤 섬 같은 걸 섬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공원들이 있잖아요. 소규모 공원들이 여러분들 집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일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수, 공원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공원 같은 것들을 생태 공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조금 보존해야겠죠. 참고 사항해 주시고요. 생태 통로는 많이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 같은 걸 놔가지고 나무들이 많은 다리를 놔서 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뭐 다람쥐라든지 여러 가지 고라니라든지 등등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생태 통로 같은 것들을 놔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그 그림은 왼쪽 이제 50페이지 아래쪽에 생태 통로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위쪽으로 해서 이제 통로를 만드는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서식지 파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기본이 서식지 파괴다. 그리고 서식지 파괴 중에 하나가 서식지 단편화라는 현상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고 서식지 단편화의 대안으로서 생기는 게 생태 통로다. 이 정도까지 많이 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남획이 되겠고요. 남획이라는 거는 동물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현상 되겠죠. 그래서 뭐 바닷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바다에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부들이 이제 뭐 물고기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일 수 있잖아요. 어린 새끼들까지 마구 잡아들이면은 그 종이 이제 거의 멸종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태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명태가 노가리라고 들어보셨죠? 명태 새끼. 그래서 어린 새끼들까지 많이 잡다 보니까 명태가 거의 사라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남획이라는 게 불법 포획 혹은 마구마구 잡아들이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것이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에.
그러면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생물이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생물 개체수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이제 멸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로는 대륙사슴, 코뿔소, 코끼리, 고래 등의 남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호랑이, 늑대 이런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시대가 뭐야?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호랑이랑 늑대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사기라든지. 그런데 그런 육식동물들이 이제 마구 이제 잡다 보니까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에 가야 있고, 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 안에서의 명태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뿔소 뿔이 굉장히 귀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고 코끼리, 상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게 팔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코뿔소, 코끼리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 밖에도 범고래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포획하고 남획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멸종하게 됐죠.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은 생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 자, 대책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세 번째, 이번엔 외래종인데요. 외래종은 토종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여온 동물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크니베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붕어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외국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시골에 있는 늪 같은 데 가시면은 얘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블루길, 베스 이런 애들이 토종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애들 다 잡아먹고 거의 얘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종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뉴트리아라고 해가지고 되게 귀엽게 생긴 애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뉴트리아라는 애가 있어요. 큰 쥐처럼 생겼는데, 보통은 이제 애완용 혹으로는 얘를 이제 단백질 보충용으로 뭔가 먹이용으로 들여왔는데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길에다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래종이 다른 동물을 먹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황소개구리 많이 들어보셨죠? 늪 같은 데 많이 살게 되고요. 황소개구리도 예전에는 식량으로 우리가 도입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냥 풀어놓고 버리게 되죠. 하다 보니까 외래종들이 토종 생물들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번식을 심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외래종은 토종 생물을 위협해서 토종 생물을 사라지게 한다 되는데요. 토종 혹은 자생종이라는 것들을 생존에 위협을 시키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게 되겠죠. 환경오염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인간 활동으로 환경이 너무 오염되고 있고요. 환경오염에 약한 생물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인간과 생물들이 상호 도움을 주면서 생존에 공생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각종 쓰레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죠. 이 밖에도 산성비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 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 발전소, 태양열을 만들어내는 패널이 있죠. 그 패널이 굉장히 중금속이 많은데 그거를 사용하다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경우고요. 매년마다 여름이 빨라지고 지금도 되게 더워지고 있잖아요. 5월인데. 그리고 기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후변화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고 서식 환경이 달라지고 기존 서식지에 살던 생물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바다가 굉장히 온난해지고 있어서 한류에 살던 또 생물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는 등의 원인이 기후변화가 되겠죠. 기후변화라는 건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수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 면적이 없어지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살고 있던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5가지 다시 정리하면요. 서식지 파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 포획 혹은 남획,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래종의 유입, 네 번째 환경오염, 다섯 번째 이제 기후변화가 되겠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개발을 자제하면 좋겠죠. 그리고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국립공원, 생태공원 같은 거 지정을 하죠.
그리고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제 서식지가 단편화됐을 때 원인으로 해결 방법으로서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남획에 대해서는 대책이 불법 포획을이나 거래를 단속을 강화해야겠죠. 인위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멸종 위기 종을 지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법률로서 강화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도마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로 도마뱀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데 동남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각서를 쓴다든지 이제 등록을 시켜놓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보호 관리가 법률적으로 강화되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외래종 유입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외래종의 유입 경로와 관리 및 감시와 퇴치를 해야겠죠.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뭐 페트병, 일회용품들을 사용량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다회용품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고 예를 들면 텀블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텀블러, 장바구니, 에코백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면 좋겠지만 쉽진 않으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대책들이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열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재생과 관련된 에너지 나중에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외래종 한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두 번째 외래종,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자리를 잡고 사는 생물이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동물들을 토종 혹은 자생종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을 외래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래종 같은 경우는 보통은 번식력이 되게 크고요. 번식을 잘하고 크기가 커요. 토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천적이 없어 과도하게 번식하고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던 먹이 구물이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예로는 뭐 뉴트리아 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큰 쥐 같은 게 있고요. 붉은 귀 거북 같은 애도 있고 큰입 베스라든지 블루길 같은 붕어처럼 생겼는데 되게 굉장히 큰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소개구리 이런 애들이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겠죠. 황소개구리는 이제 뱀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최상의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지만.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서식지 파괴, 남의 외래종 유입에 대한 그림에 이제 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래종 유입에서 이제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시박은 자라면서 주변 식물을 뒤덮어서 이제 주변 식물이라는 나무를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들도 다 덮어버릴 정도니까. 그래서 광합성을 방해하고 식물을 말라 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도 이렇게 외래종이 위협할 수 있구나. 그런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5번하고 6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5번하고 6번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5번.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 오염에 약한 생물들이 사라진다. 당연히 이제 리얼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거는 남해 혹은 포획이 되겠죠. 니은 되겠고요.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잡고 있는 생물들이 정착한 곳에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외래종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되겠고요. 기온과 수온이 상승한다. 이건 기후 변화가 되겠죠. 서식 환경이 달라지면 기존 서식지에 살던 생물이 사라진다. 기후 변화 미음 되겠고요. 5번은 도로 건설, 토지 개발 등의 자연을 개발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서식지 파괴 기억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5가지, 서식지 파괴, 남해, 외래종, 그 다음에 환경오염, 기후변화 5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대책인데요. 남해는 이제 덜 잡아야겠죠. 불법 포획 및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을 지정한다. 디귿 되겠고요.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겠죠. 니은 되겠고요.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는 서식지 단편화에 대해서 생태 통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나친 개발을 자제하거나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억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회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배운 내용인데요. 한번 쭉 정리하면요. 크게는 국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개인이 아니라 더 큰 사회가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 국가 혹은 사회가 못하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지 이것만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아래쪽에 3번부터 볼게요. 개인적 차원.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자연환경을 보호해야겠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한 내용들이잖아요. 재활용품 배출은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텀블러를 쓴다든지 그냥 내 개인 컵을 쓴다든지 장볼 때 에코백을 쓴다든지 장바구니를 쓴다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근데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이고요. 야생동물을 함부로 기르지 않고 그 다음에 곤충 채집이나 꽃 꽂는 행위를 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내용들 국가나 사회나 아니면 그 마을 단위에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합쳐져서 국제적으로 협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차원을 보시면요. 이제 어떤 지역에 도로가 생겼어.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생태 통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생태 통로 설치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산이 많은 지역에서 국립공원을 설치할 수 있겠죠. 국립공원, 생태공원들을 지정할 수 있겠죠.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보호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반달곰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일제시대까지 되게 많다가 남해 포획을 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기르고 있잖아요. 다시 야생을 이제 번식을 시켜서 야생에 풀어놨잖아요. 지리산에. 그래서 지리산에 가시면은 반달곰 보호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특정 종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겠죠. 멸종위기 생물 지정 및 보건하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반달곰에 대한 내용도 해당되겠고요. 늑대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에서 복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전을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종자은행 설립하게 돼 있는데요. 종자은행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자은행이라는 것은 씨앗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전 세계에 씨앗을 조장하는 게 딱 2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어요. 노르웨이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씨앗을 보존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에 속리산인지 어떤 그 우리나라 중부에 가시면은 전 세계에 딱 2-3곳밖에 없는 씨앗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씨앗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굉장히 많은 씨앗들을 이제 지하에서 보존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는 지구가 굉장히 기후가 변화가 심해지거나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거나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씨앗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올 재난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씨앗을 보존하는 곳들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종자은행 혹은 씨앗 저장고라고 해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차원, 이제 나라 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람사르 협약인데요. 람사르 협약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늪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지를 보존하는 협약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은 우리나라의 우포늪이라든지 순천만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존하는 협약이거든요. 국제 협약이고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생동식물 거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고요. 요거는 야생동식물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아니면 어떤 늑대, 아니면은 어떤 사자, 어떤 코끼리 이런 종마다 이제 거래를 할 때 동물원들도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호랑이나 사자를 중동의 각부들은 막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꼭 협약에 가입을 하고 서명을 하고 이제 사들이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말하는 야생 동식물을 거래할 때 이제 국제 간에 협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죠.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3번 람사르 협약 보시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남에 있는 창원에 있는 우포늪 아니면은 이제 전라도에 있는 무안갯벌, 그다음에 순천만, 고성갯벌 이런 것들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수상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습지를 꼭 보존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런 몇 가지 지역들을. 4번에 멸종위기 생물 보건 사업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보시면요, 반달 가슴곰이라든지 따오기 이제 새죠. 그다음에 이제 여우라든지 늑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명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사라진 동물들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7, 8번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사회나 개인을 쓰라는 거고 8번은 이제 OX. 숙제는 56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있는 단원평가 문제 한번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단원평가 문제 풀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7번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는다. 우리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개인 되겠고요. 멸종위기 생물 보건 사업 여러분들 할 수 없죠. 사회가 해야겠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개인 생태통로 건설 국립공원 지정 보호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야겠죠. 사회. 자, 다회용품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된다. 거꾸로 됐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생물종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래종을 되도록 많이 들여야 된다. 안 되죠. X.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끊어진 생태계가 연결되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에 데 도움이 되겠죠. 5. 그래서 1번 X, 2번 X, 3번 O, 4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등의 활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유지 방어이다 돼 있는데요. 그렇죠? 네, 5가 되겠죠. 네. 1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요. 뒤에 52페이지에 있는 6번부터 실력 탄다까지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분 쉬었다 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신 거 없나요? 그러면 52페이지에 6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부터 일단은 16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서술형은 그냥 각자 푸는 걸로 할게요. 6번부터 16번. 풀었군요. 자, 6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이 있는데 5가지 우리 기억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서식지 파괴, 그 다음에 남획, 외래종 유입, 그 다음에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냥 1번이네요.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6번에 너무 문제가 말이 안 되게 나와 있죠. 6번에 1번이고요. 2번 외래종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3번 환경오염, 4번은 이제 서식지 파괴, 5번은 이제 남획 되겠네요. 그래서 6번에 1번. 자, 7번.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요.
경작지와 목재를 얻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한다 되는데요. 이거는 서식지 파괴 중에 파괴가 되겠고요. 나는요 뿔을 얻기 위해서 폭불소를 무분별하게 잡는다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남획 되겠고요. 가시박 이건 외래종이죠. 그래서 가나다는 서식지 파괴 남획 외래종 7번에 3번이네요. 7번 같은 문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뭐 수능 알아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7번 같은 거. 8번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숲을 태워서 목초지를 만든다. 그쵸? 네, 경작을 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이 되겠고요. 농약을 살포한다.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되겠죠. 산에서 도토리나 야생화동을 채집하지 않는다. 이거는 좋은 행동이잖아요. 동물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도토리 같은 경우는 다람쥐들의 먹이가 되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가을이나 이럴 때 되면요 도토리를 채집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야생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채집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네요. 4번 촘촘한 그물로 다양한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잡으면 안 되겠죠. 촘촘한 그물이라는 건요 이게 그 그물 사이사이 있는 구멍을 그물코라고 하는데 그물코가 잡으면 잡을수록 새끼들을 잡게 돼요. 그래서 촘촘해지면 그물이 촘촘해지면 새끼까지 잡아지기 때문에 새끼 혹은 치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치어들까지 잡으면은 그 종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그래서 명태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 새끼 노가리 있죠. 이제 엄마 아빠가 안주로 먹는 노가리, 그 노가리가 명태 새끼거든요. 그런 새끼들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우리나라에 명태는 이제 씨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촘촘한 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원래는. 그래서 뭐 이런 걸 사용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다스리고 하니까 단속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5번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만 사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9번 서식지를 파괴하는 자연개발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답은 5번이네요. 생태통로는 좋은 행위가 되겠죠. 네, 동물들을 위해서 야생동물들을 위해서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거죠. 9번에 5번 되어 있고요.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외래종에 대한 거니까 장수하늘소 답 10번에 5번입니다. 장수하늘소 대표적인 이제 토종 곤충이 되겠고요. 장수하늘소도 이제 숲에 가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10번에 5번. 11번 어느 기사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어민들이 정어리를 과도하게 많이 잡아서 정어리를 먹이로 하는 바다사자, 점박이 물범 등의 개체 수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되는데요. 남획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11번에 1번 남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식지 파괴라든지 외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외래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되어 있고요. 외래종 자 오염물질을 흡수한다? 아니죠. 기억 틀렸고요.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켜서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식력이 되게 크고요. 번식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크고 포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토종들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먹이 그물을 파괴시킬 수 있죠. 자, 니은은 맞고요. 디귿 천적이 보통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식성이 강하고 되게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니은 디귿 되겠죠. 12번은 4번. 13번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원인과 대책이에요. 남획은 쓰레기 배출량 아니고요. 환경오염, 멸종위기생물 아니고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요거 맞네요. 13번에 3번 되겠고요. 서식지 파괴, 환경정화, 외래종 및 지나친 개발 아니죠. 13번은 3번. 14번에 이제 생태 통로가 되겠고요.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자, 남획을 막기 위한 방법 아니겠고요.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이다. 이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답은 1번하고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한다. 맞고요. 외래종 유입이다. 답은 4번이네요. 1, 4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1, 4가 되겠고요. 2, 3, 5는 생태 통로에 대한 좋은 내용이 되겠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한 구조이다. 로드킬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생태 통로가 되겠지. 14에 1, 4 15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 국제적 차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다. 국제적 차원 되겠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다. 맞고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는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교육을 뭐 지자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4번.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립공원을 지정한다든지 멸종위기 생물 보건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네. 나라라든지 그 특정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답은 뭐 5번일까요? 생물 다양성 보전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있는데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협약을 맺고 서로 간에 상호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국가 간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다. 틀렸고요. 15번에 5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지 국가 간의 도움이 더 이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나라만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5번에 5번 되겠고요. 16번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실천 방안 되겠고요. 자, 학교 화단을 가꾼다.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식물이 많아지면 곤충이 많아지고요. 곤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라든지 동물들이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희귀한 동물을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희귀한 동물을 발견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어떤 독이 있는지 어떤 뭐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혹시 물렸을 때 병에 걸릴 수 있는 내용이고 얘기 살고 있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잘 이제 여러분들 겪어봤으면 알겠지만요. 코로나가 박쥐에서 야생 박쥐에서 전염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해 주시고 답은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남획한 생물로 의약품을 만들면 안 되겠죠. 2번, 3번 되겠네요. 4번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겠고요. 우리나라 고유식물의 종자를 보관, 배양, 보급하는 종자원을 설립한다. 네, 다 맞고요. 16번에 2번, 3번이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서술형은 각자 이제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북극곰의 경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빙하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면서 여러 동식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생물 다양성 단원이 굉장히 쉬운 단원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고등학교 통합과학에 1학년 때 또 한 단원이 있고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물 시간에도 생태계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대에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성이 감소해 있을 거예요. 기후가 굉장히 극심하게 온난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열대 기후로 변해 있을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기후와 환경오염과 생물 이 단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마 크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실력 탄탄 1,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있는 이 DDT라고 해서 살충제 얘기는 이제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6, 70년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병도 많이 생겼었고요. 환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논술, 국어, 그 다음에 생물 이런 시간에 많이 보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식지 파괴 중에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현상이고요. 가운데 있는 큰 이제 중심부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주변부로 흩어지는 내용들 있죠.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같은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이제 먹이 그물에 대한 내용이죠. 가가 먹이 그물이 복잡할 때고요. 그다음 나는 나일동어라는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먹이 그물이 단순해지는 거를 보여주겠네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런 문제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추론 능력을 키우는 건데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수학 시간에 많이 봤을 테니까 그래서 x축에 대해서 y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르네오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보르네오 큰 섬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를 없애려고 다량의 DDT라는 이제 살충제가 있었고요. 그걸 뿌렸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모기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DDT라는 살충제가 동물의 체내에 들어가면 이제 분해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DDT를 흡수한 바퀴벌레들 있죠. 바퀴벌레 그 DDT 성분이 남아 있는 거야. 그 남아 있는 바퀴벌레를 도마뱀이 먹었어요. 그럼 도마뱀을 또 어떤 생물 또 다른 동물들이 또 먹고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다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도마뱀,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뭐 토끼다. 예를 들면 그러면 토끼를 우리가 잡아먹었다. 그럼 사람에도 축적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들이 죽었고요. 고양이가 죽으니까 이제 쥐가 마음대로 자기들 세상이 잊었네요. 그래서 쥐의 개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흑사병이 돌았고요. 흑사병은 사람이 까맣게 타면서 죽는 병이거든요. 이제 패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데 이 패스트, 흑사병 때문에 죽은 거고요. 쥐가 일으키는 전염병이에요. 자, 기억. 인간의 행동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 예가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은 먹이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먹이 그물 되겠죠. 예를 들면 모기, 바퀴벌레, 그 다음에 도마뱀, 그 다음에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근데 고양이 사이에 쥐가 있으니까 어쨌건 니은 맞고요. 이거 생태계에서 한 종의 개체수 변화가 다른 종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 예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5번 되겠네요. 이런 이제 글을 주고 해석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세대에는 많이 보게 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번 이제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생태 통로를 건설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기억.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되었죠. 숲의 가장자리보다 안쪽에서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감소할 때가 되는데요. 가운데가 더 많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가운데가 아예 파괴가 되고 주변으로 흩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감소한 거를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가운데 안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뭐 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도 있고, 그 다음에 도마뱀인가? 도마뱀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요. 이제 파괴가 되니까 새만 남은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부보다는 중심부에서 더 많은 생물종의 흩어짐이 생겼다라는 거죠. 더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끊어진 생태계 사이에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말리네요. 이번에 5번 되겠고요. 3번 같은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X축을. 근데 이번에는 X축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인데 보통은 우리가 그래프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100%에서 50%가 됐을 때 100%에서 50%가 됐을 때 여기가 90%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였는데 그래서 100에서 50이 됐을 때 Y축은 100에서 9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되는 면적이 50%가 감소됐어. 그러니까 서식지가 50%가 파괴됐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종이 10%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50에서 10으로 줄었어요. 또 이제 50에서 10으로 또 파괴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더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50%. 100에서 50으로 줄을 때는 100에서 90, 10%만 줄었지만 50에서 10% 줄었을 때는 90에서 50으로 크게 감소했죠.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수학을 풀 때는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읽는 습관을 들이는데 다양하게 그래프는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기억.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개체 수는 감소하지만 종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되는데 종의 수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Y축이 감소했지. 기억 틀렸고요. 서식지 파괴로 인한 서식지 면적의 감소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죠. 네, 이게 맞고요. 서식지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면 서식지 면적이 100에서 50으로 반으로 줄어들면 그 서식지에 살던 종의 수가 100에서 90으로 10% 감소했죠.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3번에 니은 디귿 해서 4번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여러 번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혹시 해석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4번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는 외래종이 도입되기 전에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경우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나일 농어가 들어오면서 생태계를 파괴해서 먹이 그물이 단순화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기억. 나보다는 가일 때 생태계 평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돼 있는데요. 그쵸? 네. 니은 이 지역의 하천 생태계에는 나일 농어의 천적이 없다 하는데요. 네, 나일 농어 유입 후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나일 농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천적은 없겠죠. 네, 니은도 맞고요. 나일 농어가 유입된 후 하천 생태계에 있는 생물 다양성은 커졌다 했는데 감소됐죠. 그래서 감소되고 단순화됐으니까 4번에 3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56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단어평가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지금까지는 2단원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은 1단원 뭐 안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일단은 나중에 한번 그냥 점검하도록 하고요. 1단원, 2단원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과학보다는 조금 뭐 사회라든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3단원 열의 이동부터 본격적으로 과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주는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5분 정도 남아있는데 잠깐 넘겨서 우리 여기 보라색 페이지 있죠? 준다는 기출문제 쭉 넘겨가지고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25페이지가 되겠고요. 생물 다양성 보전 이 앞에 있는 것들도 한번 꼭 풀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내용만 풀어볼게요.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1번부터 12번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험 내용도 생물 다양성 보전이니까 이렇게 3번 정도 풀면 이제 잊혀지지 않겠죠?